기억력이 크게 떨어지면 보통 치매를 의심하지만 치매 같으면서도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의학적으로 가성치매라고 부릅니다. 치매가 의심돼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 10명 중에 4명은 치매가 아닌 가성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이 된 이순우 씨는 인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 핸드폰에 저장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주된 불편함은 몸이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프고 아무래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식욕이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비밀번호는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맨날 어떤 때는 그 은행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우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요. 이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래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 무기력감에 빠져 지냈다는 이순우 씨는 최근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은 빨래를 안 쳐놓고 남문을 걸어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불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큰 거였다라면 그 집은 뭐 요절났죠. 뭐 말도 못하겠죠. 이런 건망증이 치매는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검사하신 결과를 보면은 네, 다행히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검사 결과를 봐서는 치매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시공간 능력도 좋으신 편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중간쯤 한다는 거고 기억력도 중간쯤 한다. 네.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점수가 다 좋으신데 여기 보면은 집중력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집중력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이런 점수가 떨어지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진짜 치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울증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만약에 기억력 감퇴의 원인은 바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400만 원 빚지고 죽었어요. 벌어놓기는 고사해놓고. 그런데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세 딸이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무식한 사람이.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또 그냥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나요. 제가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온 것 같아요.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성 우울증인 가짜 치매는 대부분의 환자가 인식하지 못해 치료를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 갈 길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우울했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게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몸이 떨리고 막 이런 게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흔하게 생기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 투자로 몇 억의 손실을 보게 되거나 집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 주식을 사면 안 됐는데, 그때 가족여행을 떠나면 안 됐는데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치매 수준으로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가성치매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를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서서히 발생하지만 가성치매는 2, 3개월 내에 인지기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우울증은 증상이 짧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울증은 불면 증상과 식욕 저하, 불안, 초조 등의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집중을 못하거나 매사에 귀찮아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치매는 인지 검사를 해보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맞추려고 하지만 가성치매는 자신의 무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몰라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쉽게 포기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 치매는 인지 능력 손상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가성치매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런 식으로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것이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제로 치매가 생기는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져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운동도 열심히 안 하시고요.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두커니 멍하게 집 안에서만 지내시다가 결국 치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면은 2주나 3주 내에 이런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김은숙 환자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했었지만 지난해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왜 찾아갔나 모르겠네. 자꾸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병원에 왔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네. 가까운 일이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러셔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게 됐고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와서 병원에 오게 됐죠. 기억력도 문제였지만 무기력한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뇌실이라고 알려진 이 검정색 뇌실 주변에 이 하얀색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뇌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성 치매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 점수가 15점 만점이거든요. 14점으로 높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의욕 또는 에너지 이런 게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혈관이 조금 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의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건드려서 이제 점점 뭔가 자발성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옛날에는 혼자 밖에 산책도 나가고 등산도 하시고 누구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점점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데 한 달 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기억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난 1개월 동안은 좀 굉장히 놀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일주일 전, 10일 전, 하루 전 이런 것들을 전에는 상당히 기억을 잘 못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변화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항우울제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혈관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꾸준히 약 드시고 적극적인 치료, 운동, 또 생활습관 개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는 삶의 질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아유. 잘 오셨어요.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함께 겪고 있는 김동숙 환자는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인지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조금 증량을 했어요. 한 알에서 한 알 반으로 증량했는데 혹시 약 드시고 나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제가 확 느낄 정도로 그동안 기분이 편안하셨어요. 예. 그리고 동생이 이제 왔는데 엄마가 요즘 되게 밝으시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혈색도 밝아지시고 표정이 밝아지신 거가 느껴집니다. 아유, 다행이시네요. 작은 반알인데 이제 엄마가 기분이 좀 나빠지시면 여기 깊게 주름이 생기시는데 요즘 편안하게 펴지셨고요. 잘 웃어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나서 아유 내가 머리를 치면서 아유 왜 이럴까 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지가 않고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내가 놔주는 거 좀 내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다 느끼는데요. 네. 우울증 치료는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편견이 치료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향정신성 의약품은 향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중독되는 약,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 게 향정입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는 절대 향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랫동안 장복을 했을 때 중독이 되거나 내성이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치료하면 좋아지는 가짜 치매인 우울증. 그러나 방치하면 실제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우울감은 가볍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인지 기능에 이상이 없어도 우울 증상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울증이 2년 이상 만성화되거나 재발한 경우는 치매 발병 위험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6년 이내 치매 발병이 무려 12배나 되고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15배에서 최대 46배까지 치매 위험도가 증가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폐를 확인하고 맞는 폐를 찾는 과정에서 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 사용이 치매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불면증 자체가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을 통해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불면증이 심하면 이런 기능이 줄어들게 돼서 뇌세포가 사멸하면서 치매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치매 예방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노인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이나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정해야 되고요. 어떤 종류의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치매의 종류는 100개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뇌를 공격해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100가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원인이 100가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전체 치매의 60에서 65%를 차지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뇌 속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베타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항상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먼저 공격하고 이 부분부터 독성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환자의 초기 증상은 최근의 기억이 먼저 나빠지는 건망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앉으십시오. 보호자분들 이쪽에 앉으세요. 고령의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뭐 집에서 뭐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시키는 건 없는데 뭐 이집 혹시 이집불 있고 이렇게 갈까봐 걱정했대. 기억력이 떨어지실까봐. 근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집의 나이로 91이요.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기억력이 좋았다는 환자. 그런데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치매 검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따님의 아들하고 딸은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이고 예. 딸은 자꾸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지금 외국에 가서 있거든요. 딸이. 그래요? 예, 손자딸이.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손녀의 이름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증상은 기억력 저하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누가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은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돈이 1,300원인가 3만 원인가 이렇게 있었어. 13만 원. 네. 그랬는데 그거 저녁에 이렇게 자다가 이제 들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네. 그게 없었어요. 속상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돈이 사라졌으니까 속상하시겠네요. 조만한 그래.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는 기억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리면 나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갔다,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움직여놨다라고 남의 탓을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보호 기능 때문에 항상 남들이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는 엉뚱한 말씀하신다, 거짓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치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가 있습니다. 전체 치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치매가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 뇌신경 세포가 파괴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달리 첫 증상이 건망증부터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한 환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김영래 씨. 불안한 마음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월에만 박수 치실 거예요. 시작할게요. 토, 화, 월, 수, 일. 다양한 기억력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백합, 솥, 지우개. 말씀해 보세요. 잊어먹었어요. 지우개, 만년필, 또 생각이 안 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증상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쓰거든요. 그렇게 틀려서 안 오고 썼는데 이건 자이는 올 봄부터냐 무장 더 자꾸 지우개로 지워졌어. 잘못 쓰고 어머니 것을 갖다 써. 예, 이쪽에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검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영래님이시죠? 나왔을지 걱정이 큽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게 있으셨어요? 예. 언제부터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작년부터서 그렇게 그러네요. 올해부터요? 예. 근데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갑자기 그러신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신 것 같아요? 봄부터 계속 심해져. 올해 봄부터요? 예. 지하철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지난해까진 멀쩡하던 기억이 최근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는 증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을 2개를 내밀어 보세요. 하나, 2개를 내밀고 2개 하면 하나를 내밀고 헷갈리시네. 이거 하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펼 테니까 힘 줘 보세요. 자, 이 느낌하고 이쪽도 해보세요. 어때요? 어느 쪽에 힘이 빠져요? 요 팔이 좀 안 좋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쪽은 힘이 센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힘이 장사시네.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왼쪽 팔과 달리 오른쪽 팔엔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드님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뇌 영상 촬영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이 많다라는 뜻은 뇌가 살짝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뇌실 주변에 하얗게 생긴 뇌 작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이렇게 변해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여요. 환자는 작은 미세 뇌혈관이 막힌 혈관성 경도 인지장애였습니다. 전내동맥, 중내동맥, 후내동맥 이런 커다란 혈관이 있는데 그런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반신불수나 머리가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경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랑 전혀 다르게 아주 작은 부위, 아주 뇌 속의 중요한 부위에 뇌혈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혈관성 인지장애의 경우 꾸준한 치료로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럼 치매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늘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거나 예민하고 화가 많아지며 성격 변화가 생깁니다. 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인지장애와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해마부터 독성물질이 쌓이니까 건망증부터 시작하는데 나머지 치매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한쪽 팔, 다리가 마비되는 그리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이 함께 동반되면 쉽게 발견되지만 이런 마비 증상이나 감각 이상이 없는 경우는 생각과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신이 산만한 느낌이 들고 짜증, 예민함, 무기력증과 같은 감정 변화의 형태로 첫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루이체 치매의 경우는 헛것이 보이는 환시, 몸이 뻣뻣해지는 파킨슨 증세를 동반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고 전두축두엽 치매의 경우는 50대 중반이라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기억력은 좋지만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면서 충동을 참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관적 기억 장애를 평가를 해서 내가 치매인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14가지 항목으로 된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진단표를 함께 체크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진단표를 기준으로 6점에서 14점을 받는다면 치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 증상에 있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억력에 대한 것일 텐데요. 치매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기억력 저하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있는 범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경험의 전체를 잊어버리지만 기억력 저하는 경험의 일부만을 깜빡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잊은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건망증은 기억을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돌보는 일은 건망증은 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점 진행되면서 이런 기능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망증은 단서를 주면, 힌트를 주면 금세 기억을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건망증은 일부만 살짝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외래에서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기억 단계와 치매 단계를 해변에 있는 모래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래가 날아간다면 가장 최근에 쌓인 모래성의 윗부분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쌓였던 모래성의 아랫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겨우 사라지게 됩니다. 치매 초기에는 최근 기억이 나빠지지만 점점 진행하면서 장기 기억력까지 손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기억이 나빠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단어를 불러준 후에 20분 뒤에 몇 개나 기억을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3개, 5개, 7개 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한 개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20분 사이에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그런 검사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법은 같은 나이나 같은 학력, 같은 성별일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환자를 한번 보실까요? 60대 중반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격한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증 때문입니다.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요즘도 일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퇴역해가지고. 퇴역하셨어요? 예. 그 퇴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년 됐을까요? 2년 됐을까요? 6개월 됐습니다. 아, 6개월 되셨어요? 그럼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죠. 집에서 나를 상대하고 있는 가족이나 우리 이제 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이제 이렇게 대화가 끊기고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사물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도 내 몸에 이게 무슨 이상이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는 1년 전부터 단어나 문장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대화가 점차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기억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 대통령은 이름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이명박 씨 아니에요? 그 사이가 누가 계셨을까요? 이명박 그 사이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얼마가 되죠? 1억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고학력자인 그는 간단한 계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오셨을 때도 기억력이 100명 중에서 95등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 2020년도도 마찬가지, 같은 나이나 같은 학력이나 같은 성별이 이 시험을 보면은 상당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가 온 것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난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주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환자는 어쩌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온 걸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양주 2병 먹을 때도 있고 통상적으로다가 술 마시면은 소주 같은 경우 뭐 한 3병 내지 4병 그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끊으신 거예요, 10년 전부터? 예, 약속을 하도 금방 망각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참 핀잔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는데 나중엔 그 써놓은 것 자체를 까먹고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15mm나 젊은 시절 일 때문에 잦은 술자리와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됐다는 환자. 과연 이것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과량의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은 뇌세포가 파괴돼서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오게 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65세의 나이에도 뇌 속에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이 쌓여있지도 않고 치매 유전자도 정상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분이 도대체 치매가 걸릴 이유가 없는데
유독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 초기로 오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부인한테 여쭤보면은 젊었을 때 술을 참 많이 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코올이 뇌세포, 특히 해마를 녹이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 조심해야 되고요. 술에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음식 또는 안주를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은 신경세포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부족해지고 결국 치매 수준의 건망증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또 알코올이 티아민의 흡수 그리고 티아민을 또 섭취하는 것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런 환자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비타민 B군을 다량으로 투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기억력이 좋아지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